대한 물의 첨가 수화 반응이라 하죠. 이거를 좀 공부했습니다. 알켄에다가 물하고 반응시킬 때 이때 이제 산을 촉매로 가열하면 이렇게 알코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알켄의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많은 것들이 산에 있어서 이 수소가 극성이므로 H가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죠. 약간의. 그래서 그걸 공격해서 가져가면 p 오비탈의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쌍이 수소와 결합반이라고 사용됐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p 오비탈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카르보카타연이라고 하는 중간 물질을 형성하고 이때 물 분자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그걸 공격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면 이때 산소의 원자 결합분 두 개인데 세 개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이때 물 분자가 다시 수소 이 붙어 있는 물 분자의 수소 이온을 잡아가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파이널 프로덕트인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다시 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면서 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 경로 에너지에 따른 에너지 중에 따른 반응 경로를 보면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낮춤으로 해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촉매인데 메커니즘 상으로 보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화학 반응이 끝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촉매라고 한다. 화학 반응에 참여했죠.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다시 끝나고 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들을 촉매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케네는 우리 수화 반응에서는 뭐 옥시머큐레이션, 그 다음에 하이드로보레이션, 그 다음에 효소를 이용하는 것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줬고요. 이때 옆에 마르코프-니코프 에디션, 뭐 non 마르코프-니코프 에디션, 마르코프-니코프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치환기가 좀 더 치환된 탄소에 들어간다. 근데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왜 중간물의 카르보카타연의 안정성의 있는 쪽으로 화학 반응이 있는다. 그러니까 중간물이 안전하면 트랜지션 스테이트도 안정하다. 하몬드 파스츄레이트에서 하몬드 가정에서 그래서 중간물이 안정한 쪽으로 화학 반응이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코프-니코프 에디션이 뭐고 넌 마르코프-니코프 에디션이 뭐고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할로겐의 알켄의 첨가거든요. 그러니까 알켄에다가 할로겐의 첨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에틸렌 같은 경우에다가 염소가스하고 불어가지고 충돌시키면 이렇게 염소 원자가 두 개가 첨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알켄의 할로겐의 첨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년에 한 600만 톤 이상이 1,2-다이클로로에텐이 CL2를 염소를 에틸렌에 첨가시켜 산업적으로 합성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충돌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제가 이제 LG 정밀화학에서 근무할 때 연구실에서 저 이렇게 이거 염소하고 염소 가스하고 이렇게 충돌시켜서 반응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반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하고 좀 별로 좋지 않던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할로겐 원소하고 충돌시켜가지고 알켄에다 충돌시켜가지고 할로겐 원소를 첨가해가지고 그 분자에 할로겐 원소로 유래되는 항균이라든가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좀 첨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산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플로르는 너무 반응성이 크고 다루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실험실 응용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드는 대부분의 알켄과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플로를 한 것은 전기금속에 굉장히 강한 걸 얘기하는 거고 요오드는 같은 할로겐 원소 중에서 원자의 그런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 사이즈가 커가지고 만약에 이온화됐을 때 I 마이너스가 상당히 안정화된다고. 왜냐하면 여분의 전자가 큰 원자 내에서 좀 더 안정성을 이루고 자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때문에 반응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했던 적이 같고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이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음?
자, 사이클로펜테인이라고 하는 알켄에다가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에서 용액을 용매로 BR2하고 충돌을 시키면은 여기 BR이 두 개가 들어가서 1,2 다이브로모 사이클로펜테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이렇게 이 원형을 이루고 있어 가지고 회전하기 어려운 것들은 입체 이성 질체가 존재합니다. 이 BR이 같은 방향에 있는지 반대 방향에 있는지, 같은 방향에 있으면 우리가 시스라고 그러고 반대 방향에 있으면 우리가 트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그마 본드의 회전이 억제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성 질체,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으니 여러분 한번 복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BR2하고 이렇게 알켄하고 충돌해서 반응시킬 때 먼저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의 전자쌍들이 BR의 한쪽에 극성화된 BR을 잡아가면 한쪽에 있는 탄소는 비어 있는 p오비탈이 돼가지고 카르보 양이온을 띠게 됩니다. 이때 다시 이온화된 BR이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두 개의 BR이 첨가되는 이러한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입체 이성 질체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입체적인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쪽이 반대 방향에 있는 게 트란스라고 그러고, 반대 방향인가 트란스라고 하고, 반대 방향에 있는 걸 트란스라고, 이건 이제 트란스죠. 이렇게 트란스 반대 방향에 있는 거고, 이건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만들어지는데 이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not formed,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왜 그러냐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가 극성인 BR을 잡아가 가지고 한쪽을 카르보카타인으로 만들고 나면 이 BR은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연료각질 안전성을 따져가지고 트랜스폼이 좀 안정하면 트랜스포가 좀 많이 생기고, 레지오 셀렉티브한 거지, 레지오 스페시픽한 게 아니고 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스가 좀 적게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적게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걸 아는데, 결국 여기서 재밌는 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엔타이 스테로케미스트, 반응 물질이 상하 양면의 반응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씬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을 엔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타이 에디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서 트랜스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이제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쌍이 극성인 BR을 하나에 잡아가면 여기가 카르보카타인을 띄는데, 이때에 이온화된 BR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요 BR에 존재하는 BR이 비공유 전자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공격하는 것보다 먼저 여기를 공격하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중간본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브로모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브로모니움 이온이 만들어지면 이 브로미움으로 만들어진 BR 있는 쪽으로는 BR이 못 들어가잖아요. 얘가 불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뒤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타이 에디션이 되고 결국 트랜스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 투 다이 브로모 사이클로펜테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요것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플러스 카르보카타인 만들어져 있을 때 이온화돼 있는 브로마이드 아이온이 여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이것이 가까워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야. 가까워서 찬스가 더 먼저 빠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브로미늄이 만들어지면 여기 앞쪽은 불락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엔타이 에디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타이 에디션이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가 트랜스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위기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화학 반응을 중간에 이 반응 물질, 반응 액체를 팍
굉장히 온도를 급강화시켜가지고 얼려 막 얼려가지고 막 온도가 거의 뭐 저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게 쫙 얼리게 들어간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뭐 NMR을 찍던가 해가지고 중간 물질을 막 찾을 때 요런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형태의 중간물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이쪽에 불락하고 있어서 이렇게 씬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켄에 대한 수소 첨가 반응이거든요. 알켄인데 보통 우리가 촉매를 쓰는데 금속기운 촉매를 써요. 금속기운 촉매를 쓰는데 그러시는데 일반적으로 알켄의 수소를 첨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소화 반응이라 하고, 환원이라 하는 수소를 첨가하거나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이게 산화환원 반응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1,2-다이메틸 사이클헥센에 H2 그다음 P2O2를 촉매로 해가지고 H2를 불어줘서 반응시키면 이렇게 H가 나온다고 시스로 들어가요. 이것도 시스, 이게 씬 에디션이 씬 스테레오케미스트리, 이게 씬 에디션,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서 한쪽 면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씬 에디션, 그냥 씬 스테레오케미스트리 또는 씬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요 이유는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금속 이온에 먼저 알켄이 붙으니까 한쪽 면이 불락되잖아요. 한쪽 면이 불락되니까 위에서부터 동시에 수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한쪽 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촉매라고 하는 금속의 촉매 위에 알켄 분자가 붙고 나면 이쪽은 못 들어가잖아. 불락돼 가지고 이 금속 때문에 불락돼서 그 다음에 위에서 수소가 들어와서 씬 에디션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켄 수소 첨가 반응은 씬 에디션이다. 자, 알켄에 할로겐 원소의 첨가 반응, 그거는 엔타이 에디션이요. 왜 그러냐 하면 브로미늄, 할로늄 이온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삼각형에 할로늄 이온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못 들어오니까 뒤에서 들어오니까 엔타이 스테레오케미스트리 또는 엔타이 에디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켄의 수소 첨가 반응은 금속 촉매가 한쪽 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한쪽 면만 오픈되어 있고 한쪽 면은 블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씬 에디션 또는 씬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켄의 산화 반응, 에폭시 반응 또는 하이드록실화 반응과 분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켄을 과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화 상태든가 산소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COOH잖아요. 이렇게. 근데 RCOOOH 이런 게 있어요. O가 더 들어가 있는 거. 오늘 하나 더 들어갔어. 이런 거를 우리가 산화가 과학이 됐다 해서 과산화. 산화가 과학이 됐다 해서 과산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배운 게지만 여기 올소고 메타고 파란데 메타 위치에 클로로가 있는 클로로 파락시 과산화예요. 파락시 벤조익 에스가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산화 물과 사이클로 헵티엔하고 반응시키면 솔벤트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CH2Cl2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매에서 반응시키면 이렇게 에폭시 화합물, 그러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에폭시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산소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삼각형 화합물, 이것을 에폭시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에폭시 화합물인데, 그래서 이것은 1,2 에폭시 사이클로헵텐이 되겠습니다. 1,2 사이클로 1,2. 자, 그러니까 에폭시 화합물이 만들어진 나중에 이 에폭시 화합물은 산 처리하면 열려가지고 나이올, 2개의 알코올이 들어간 나이올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 하고 여기서는 메타클로로벤조이크 에시드, 이거는 과산화물이 아닌
정상적인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알켄에다가 에폭시데이션은 과산화물과 반응시키면 에폭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에폭시 화합물을 에폭사이드라고 그래요. 에폭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에폭시 화합물을 우리가 에폭사이드라고 하는데,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산으로 처리하면 이것이 열려요. 열리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이올되고, 요거는 시스 트랜스 관계 아니에요. 이거 회전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지우고. 자, 에폭시 화합물 마도 열리는 이 메커니즘을 적은 거예요. 메커니즘을. 자, 보세요. 요 에폭시 화합물 있으면 여기 산소 있기 때문에 산소에서 전자를 잡아당긴다고. 여기 플러스 띄죠. 여기도 전자를 잡아당기고 플러스 뛴다고. 그러니까 요 탄소는 두 개가 극성이에요. 극성이라는 얘기는 약간의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그러고 나면 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 산과 반응시키면 여기 산의 H를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산소에 의해서 전자가 잡아당기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더 잡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극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것이 극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극성이. 그러고 나면 여기 물 분자에서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을 공격하거나 이쪽을 둘 중에 하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이든 50% 확률로 들어가겠죠. 50% 확률로.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게 되면 한쪽이 열리면서 이렇게 한쪽은 알코올이 되고 한쪽은 물 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물 분자에서 물분자가 산소가 탄소하고 시그마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가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 분자에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분에 과하게 붙어 있는 이렇게 수소를 잡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수소를 잡아가면 그걸 잡아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두 개의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시 지금 전화가 잠시 그걸 껐다가 중간에 했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에폭시 화합물은 알켄에다가 과산화물 처리하면 에폭시 화합물이 되고, 에폭시 화합물은 산을 처리하면 이렇게 열려 가지고 나이올이 되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사이클로 컴파운드 고리형 화합물의 경우는 이것이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입체 이성 질체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에폭시 화합물이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쪽 면을 블락하고 있잖아요. 한쪽 면을 블락하고 있기 때문에 뒷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엔타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일어나 가지고 이건 트랜스폼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알켄과 KMNO4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화 반응인데, 사이클로헥센에다가 KMNO4하고 반응시키면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알코올, 이거를 다이올인데, 이 다이올이 이것은 이제 시스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시스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염기 조건에서는 그런데, 이게 산 조건에서는 이게 끊깁니다. KM으로 끊겨가지고 KM으로 끊겨가지고 이렇게 카보닐 컴파운드, 두 개의 다른 카보닐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로헥사논, 아세톤 같은 걸로. 자, 그래서 알켄에다가 KMNO4하고 반응시키면 염기 조건에서는 염기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은 알코올로 되는데, 다이올로 되는데, 그 다이올이 신 에디션이 일어나 가지고 시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 조건에서는 그 알켄에 대한 이중 결합이 끊겨 가지고 두 개의 카르보닐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사실은 KMNO4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디오비타를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잡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잡으려고 시도한 논문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연구 이런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어려우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3메틸 펜트 1N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 KMnO4를 처리를 하면 이게 끊어져서 하나는 이거는 에시드가 만들어지고 이쪽은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요거는 뭡니까? 카보닐 컴파운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O2가 되는 거지. 그 대신 여기가 CO2H 그건 뭡니까?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된다는 거. 요렇게 좀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알켄과 KMnO4의 반응을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넘어가면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컨주게이션 다이엔이라고 하는 건데 컨주게이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분자의 단일 결합과 두 개 이상의 다중 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것 이걸 컨주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컨주게이션은 연합됐다 그러는데 이중 결합이 하나 건너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자 궤도 함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게 컨주게이션에 p 오비탈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 p 오비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거를 아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p 그러니까 C가 있고 C가 있잖아요. 이렇게 p 오비탈이 계속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컨주게이션이에요. 오비탈 차원에서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C가 이렇게 딱 하시오. 하면 이렇게 p 오비탈이 연결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컨주게이션이라고 볼 수 없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연결된 것들을 컨주게이션을 하는데 자 그러면 결합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건 컨주게이션이 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파이 결합이 하나 건너뛰어서 계속 번갈아 나타나면 이거를 컨주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p 오비탈 차원에서 보면 p 오비탈 전체가 쫙 연결된 거 이걸 컨주게이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은 이중 결합이 있죠. 단일 결합 또 단일 결합 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건너뛰었잖아 벌써. 그래서 이거는 컨주게이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컨주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 다이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다이엔은 두 개의 이중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다이엔 이건 이중결합이 알켄이잖아요. 두 개의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p 오비탈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비탈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전자들은 이렇게 다 딜로콜라이션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전자들 다 딜로콜라이션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 화학 구조식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p 오비탈의 전자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p 오비탈 전자는 이게 사실은 공명 구조에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딜로콜라이션 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고 우리가 오비탈로 보면 확연히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만 하냐고, 여기 있는 전자가 거기만 공유하냐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지. 골고루 퍼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시고요. 오늘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컨주게이트 다이엔에 대한 우리 그 첨가 반응, 완투 첨가 반응과 일사 첨가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부타 1,3 다이엔, 그러니까 1, 2, 3이니까 1, 3 다이엔이잖아요. 그래서 부타 1,3 다이엔에다가 HBr하고 반응을 시키면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켄 하나 있을 때 요거 만약에 여기 단일 결합이면 Br 1로 들어가죠.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해가지고 Br H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Br이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H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런 1, 2 에디션 1, 2에 그냥 들어가는 거 1, 2 에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BR이 1로 들어가고 H가 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H가 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로 들어가 1로. 그래서 이건 1, 2, 3, 4, 1, 2, 3, 4, 1, 4 에디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컴파운드는 안에 있는 이중 결합에서 HBR이 들어가는 거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해서 여기가 좀 더 치환됐기 때문에 1로 BR이 들어가고 여기 H잖아요. 요게 71%.
근데 1, 4로 들어가는 것도 한 30% 정도 나온다는 거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부타 1, 3, 다인 HPR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H가 들어가죠. 여기 플러스 떴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최소한도 세컨더리야. 세컨더리 카르보카타온인데, 세컨더리 카르보카타온 하나 건너서 이중결합 있잖아. 이걸 갖다가 아릴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컨더리 아릴릭 카르보카타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 있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쌍이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공명이 일어납니다. 공명 구조가 생겨. 공명 구조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전자들의 딜로콜라이제이션, 비편자가 일어나고, 전자들의 비편자와는 그 분자의 안정성을 초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전한 거야. 안전하다. 이런 중간물이 안정하면 트랜스 스테이트 안정하니까 그런 쪽으로 화학 반응이 흐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는 보세요. 만약에 H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이때는 뭡니까? 여기 있는 그 P 오비탈에 있는 그 파이 결합 있는 전자쌍이 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 건너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머리고 이것은 아릴릭이 아닙니다. 아릴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프라이머리 카르보카타온인데 굉장히 불안하다 보면 트랜스 스테이트 굉장히 에너지가 높다. 그래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릴성 카르보양의 중간체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일사이드신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요 그림 세컨더리 아릴리 카르보카타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로 직접 들어가면 1, 2 에디션, 그 다음에 이렇게 공명 구조가 일어나서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공명 구조가 일어나 들어가면 1, 4 에디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걸 좀